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발리에 왔어요. 지난번에 발리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 2탄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발리 여행을 직접 다니면서 발리 여행에 관한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 보시면 손해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발리 꿀팁은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가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발리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랩 아니면 택시 삐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택시 삐끼 분들이 대부분 가격을 높게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랩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그랩은 항상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랩을 탔는데 기사 아저씨분이 길이 막혀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숙소 호텔 직원분이 잘 처리를 해주셔서 그냥 정가 내고 무사히 잘 상황이 해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랩은 꼭 정가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택시 삐끼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도 물론 그랩이 정가긴 하지만 어쨌든 숙소에 도착하면 추가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차이가 있고요. 그랩이 훨씬 더 싸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면 이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대기 인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세관 통과하실 때 미리 잡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차량을 못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그랩 안내소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바로바로 소통이 됐어요. 두 번째 꿀팁은 발리 여행에 관한 꿀팁인데요. 발리 여행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허니문 여행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발리는 그래도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여행 하실 분들은 좀 제 내용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자유여행을 하실 거라면 그랩 투어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하루 투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있고, 물론 한국어 가이드 분들과 소통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랩 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분들과 조금 더 그 현지의 느낌을 느끼면서 어쨌든 소통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분들은 영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번역기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 가격도 솔직히 딱 그 픽스된 가격이 아니거든요. 내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친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 투어에 8만 원이었고요. 저희는 마지막 날 이제 투어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그 사이에서 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바라다 주시는 걸로 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나절 투어 플러스 공항까지 이제 바라다 주시는 거, 그런 식으로 내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에 맞춰서 협상을 하실 수 있고요. 솔직히 그랩은 가차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량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랩을 이용하실 때 기사 아저씨들 분들 중에서 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랩 투어를 하신다. 이제 그런 분들의 왓츠앱 번호를 다 받아놓고 어떤 투어를 하실 건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내고를 미리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오셔서 꼭 설치해야 되는 두 가지 앱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잭, 그리고 그랩이고요. 세 번째는 왓츠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랩을 꼽은 이유는요. 물론 택시나 오토바이 이런 거 외에도 배달 음식이나 약까지 주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와서 힘들거나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런 그랩이나 고잭 이용해서 배달 음식 같은 거 주문하실 수 있고요. 한식들도 웬만한 한식 음식집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주문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한국보다는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숙소에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왓츠앱인데요. 우리나라의 그냥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왓츠앱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지 투어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현지 마사지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현지 액티비티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숙소에서 커뮤니티까지 다 왓츠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왓츠앱을 깔아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코드만 스캔하면 되기 때문에 번호 노출 없이 그냥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액티비티를 이용하시면서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이제 당일 부킹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를 당일 부킹 갔다가 이제 거절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마사지나 이런 샵들을 알아보셨다면 조금 미리 하루 전이라도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미리 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발리가 또 요가의 나라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 요가가 있는데요. 저는 아시탄가랑 빈야사 요가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요가를 좀 꾸준하게 해왔었던 편인데, 저는 땀을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탄가나 빈야사 요가를 해야 그래도 뭔가 좀 몸이 풀어지고 뭔가 내가 운동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약간 좀 스트레칭과 명상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약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으면 모닝 요가를 제공을 해요. 아침 7시 반이나 8시 반 타임에 요가를 제공을 하는데, 그 요가 같은 경우는 거의 초보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스트레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가를 진짜 좀 좋아하시고 직접 좀 발리 요가를 체험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요가 클래스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기 가는 지역에 맞춰서 우분 요가, 뭐 짱구 요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가원들이 쫙 떠요.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한국 요가는 한 50분이나 뭐 1시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발리 요가는 완전 해자여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요. 심지어 그걸 꽉 채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지어 그 다음날 근육통이 배길 정도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짜 정통 발리 요가를 제대로 했다 이런 느낌이 있고,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약간 요가로 땀을 빼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저는 여행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행의 9할, 18은 거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편인데, 인도네시아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서치를 했어요. 근데 의견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향신료가 너무 세고, 그리고 좀 비위생적이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맛있었다. 토종 한국 입맛인데 완전 자기 입맛 찰떡이었다. 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향신료를 잘 못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한국인들이 좀 많이 가는 한국 맛집 위주로 검색을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이제 입맛이 조금 비슷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음식이 제 입맛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다만 제가 한국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짜게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음식이 조금 짜게 느껴졌고, 그럼에도 약간 멕시코풍의 느낌도 약간 나면서 약간 태국 음식풍도 약간 나면서 약간 굉장히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뭐 폭립이나 아니면 사태 같은 그런 고기류는 정말 완전 추천드려요. 고기류가 정말 연하고 부들부들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기류를 제일 가장 추천드리고, 그거는 거의 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시고랭, 미고랭을 여러 집에서 먹어봤었는데, 나시고랭은 이제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고랭은 약간 면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시고랭은 그냥 생각하는 계란볶음밥 정도? 중국식 계란볶음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고랭은 약간 조금 더 약간 볶음 라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식당별로 쓰는 그 면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서 맛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면 보고 조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동남아 이제 가시면 이제 항상 이제 과일 많이 먹고 오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다니면 저는 그 나라의 우유나 초콜릿을 항상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디저트로 우유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찾아 먹는 편인데, 그래도 동남아 왔으니까 과일을 먹어보자 싶어서 용과, 그리고 패션후르츠, 망고스틴 이렇게 사서 먹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잭프루츠랑 스타우르츠 이렇게 먹어봤었어요. 근데 스타우르츠는 약간 참외인데 조금 라임 참외 느낌? 식감은 참외인데 맛은 라임 느낌이어서 굉장히 사각사각했고, 망고스틴 같은 경우에는 얼려 드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숙소에 냉동실 있으시면 그거 까서 얼려놓다가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용과가 저는 진짜 맛있었는데요. 이게 수박처럼 그냥 썰어서 약간 저는 이렇게 잡고 먹었거든요. 근데 용과가 진짜 맛있습니다. 용과가 그 보들보들하면서도 수박처럼 또 아삭한 면도 있고 달달하고 새콤하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한국의 그 하양 용과랑 좀 완전히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약간 맛있게 농익은 느낌? 우리나라에선 제주도에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백화점에 한 10,000원, 20,000원대로 팔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추천드려요. 빨간 용과. 심지어 빨간 용과가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용과는 꼭 추천드리고, 다만 빨간 용과 알러지가 간혹 있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소량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날 괜찮으면 이제 계속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잭프루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솜사탕 맛이 나거든요. 식감은 아삭아삭한데 솜사탕 맛이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과일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만약에 물렁한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비추드리는 과일이고요. 과일 판매처는 참고로 보통 편의점들이 많거든요, 시내에는. 그래서 편의점에는 거의 안 팔고 노상이나 아니면 조금 큰 마트, 약간 코코마켓이나 빈땅마트 같은 데 가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마트 가셨을 때 한꺼번에 많이 사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과도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과도도 같이 사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우선 추가적으로 물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짱구, 스미냑, 그리고 우붓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우붓이 제일 물가가 싸고요.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수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하나로, 짱구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었는데 우붓에서 오니까 거의 500원, 600원?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 같은 거 사실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우붓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론 뭐 스미냑의 빈땅마켓이나 이런 큰 마켓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드럭스토어에서 기념품을 사실 거라면 우붓에서 사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붓, 스미냑, 짱구 순으로 물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런치나 아니면 외국 음식 같은 경우, 한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물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스미냑에서 먹던 뭐 짱구에서 먹던 외국 음식, 즉 뭐 인도네시아 음식이 아닌 외부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환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환전하는 곳도 많다 보니까 환전이 쉽기도 하지만 대부분 카드가 다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카드, 트래블 카드를 추천드리는데, 그거는 거의 아마 수수료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래블 카드로 챙겨 오시면 웬만한 곳에서는 다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환전은 그렇게 많이 안 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루피아가 없는 은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현지에 와서 그 현지 시세에 맞춰서 루피아로 환전을 했는데, 뭐 충분히 그 나라에서 꼭 굳이 환전을 안 하더라도 공항 같은 데서 다 거슬러 주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우선 환전을 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트래블 카드를 하나 발급받아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미니멈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 2개라든지 뭐 과자 하나라든지 뭐 초콜릿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드 구매가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금액을 넘어야지만 카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옷차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우기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기 시즌에 왔어요. 그래서 우비나 우산 같은 거는 꼭 필수로 챙기시는 게 좋지만, 우산은 굳이 그렇게 무겁게 안 챙겨 오셔도 좋은 게 호텔마다 우산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산은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고, 우비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워낙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뭐 우산을 들고 다니기도 매번 번거롭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비를 챙겨서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비 같은 경우 그냥 가볍게 입고 벗기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비 챙겨 오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후드를 가져왔는데 그걸 굉장히 잘 입었거든요. 비행기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 왔다 갔다 할 때도, 한국 공항에서도, 그리고 이제 발리에서 한국 들어가서 헤딩 찾기 전까지도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애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도톰한 후디 같은 거를 챙겨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기에 왔는데 우기에 와도 괜찮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충분히 우기에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 스콜처럼 왔다 갔다 비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침이나 새벽에 비가 오고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해가 쨍쨍한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름이 껴있고 약간 조금 선선하게 바람도 살살 부는 게 저는 또 좋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돌아다니기는 이게 날씨가 더 좋은 것 같고, 너무 해가 쨍쨍하면 너무 뜨겁고 해서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오히려 좋아서 여기도 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12월, 1월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우기기도 우기지만 제가 뭐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께도 여쭤봤어요. 어떨 때 가장 인도네시아를 피하는 게 좋냐.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12월에서 1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와 그 뉴이어 시즌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많았어요. 웬만하면 12월이나 1월은 피해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인데 아무도 신발에 관해서는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길거리가 굉장히 이제 비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물 웅덩이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좁고 더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납작한 약간 쪼리랑 슬리퍼 같은 거를 가져갔다가 거의 그냥 발이 엉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현지에 되게 슬리퍼 파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바비나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사서 신었는데 약간 굽이 있는 조리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발이 좀 덜 더러워지는 것도 있고 도로가 워낙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발이 조금 덜 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를 신으실 분들은 조금 더 굽이 있는 걸 가져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운동화도 하나 챙기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약간 진짜 오프로드처럼 길이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조금 걸어 다니실 계획이 있으실 분들이라면 운동화를 꼭 추천드려요.